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총 이제 4회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3회차, 6회차인가요? 6회차를 진행하게 되고, 그 중에 1, 2, 3회차는 이제 제가 출제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40문제니까 한 4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에 있는 그 정답지 있잖아요. 거기에 마킹까지 해보신 다음에, 답을 맞춰보시고 해설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강의를 들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회차부터 한 3회차까지는 한 40점에서 50점대를 목표로 하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4, 5, 6회차는 한 60점대 정도 목표로 50에서 60, 1에서 3회차는 40에서 50, 4회에서 6회차는 50에서 60점대 정도 목표로 여러분들이 실전하듯이 준비를 해주시면 실전에 가서는 한 7, 80점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모의고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리 꼭 풀어보시고 그것도 정해진 시간 딱 시간 정해서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답 맞춰보시고 해설까지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강의를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들으실 때 이 정원이 어떻게 푸는가 문제나 지문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푸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나도 이제 앞으로 저런 문제를 풀 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푸는 방법을. 아시겠죠?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 권리 변동 중에서 취득 중에서 원시 취득과 상기 취득 구별하는 거 간혹 나오죠. 자, 원시 취득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 신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소유권 취득이 있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취득시효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기억, 유실물 습득. 유실물을 습득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점유측시 완성돼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 두 개가 원시 취득이죠. 반면에 니은은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까 설정적 승계죠. 리을은 경매한 소유권 취득은 대법원이 뭐라 그래요? 특정 승계죠. 특정 승계. 키워드가 니은은 저당권 설정이에요. 설정적 승계. 리을은 경매, 특정 승계입니다. 나머지 기억,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디귿 취득시효 다 원시 취득이죠.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특히 리을, 경매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42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죄행위 아닌 거 우리 외우고 있죠. 많이 외운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강제평을 면허 목적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하는 행위,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양도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질 재량보다 줄여서 기재하거나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반사회질세가 아니었죠. 이 반사회질세가 아닌 거 적어도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얼 각종 세금 회피 목적 행위들 반사회질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답은 5번이죠. 1. 형사사건 성공보세 약정 반사회질세이고 반대로 민사사건 성공보세 약정은 반사회질세가 아니죠. 2번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도와주고 돈 받기로 하는 거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반사회질세이죠. 보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부정 취득할 목적의 보험계약 역시 반사회질세이고요. 4번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받는데 그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으면 반사회질세이죠. 넘지 않으면 반사회질세가 아니죠. 그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허위 증언이라면 이 증언이 허위 증언이라면 대가의 다소를 묻지 않고 반사회질세이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반사회질세가 아닌 거 반드시 판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43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장세 쌍방이 모두 X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즉 X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합치됐으나 지번을 착각해서 Y토지로 표시했다. 이거 O표시죠. O표시 무해죠. 그러니까 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죠.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그중에 O표시 무해의 원칙이죠. 양당사자 의사가 합치했다면 표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연적 해석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44번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세우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아닌 거 외우고 있죠, 우리가. 아닌 사람들. 108조의 제3자가 아닌 사람들 외우고 있죠.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양수인, 그죠? 채권 가장량도의 채무자, 주식 가장량도의 주식회사, 추심목적 채권 양수인, 대위 행사자, 채권 대위 행사자, 상속인, 제3자를 의한 계약의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당사자 지위전. 이건 뭐라고 나와요? 계약 인수인 이렇게 나오죠.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아닌 놈들 외우고 있다가 이거 속과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보이죠? 디귿, 지위 이전 받은 자. 제3자 아니죠? 보호되는 제3자 아니죠? 그러니까 디귿을 빼야 되죠. 기억 아니면 니은인데요. 기억해 보니까 허위로 체결된 전세권 설정 계약에 기초해서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 가장 전세권이죠. 거기에 저당권 취득했다. 제3자 되겠죠. 가짜 근저당권 및 채권을 진짜로 착각하고 가압류했다. 역시 보호되죠. 기억하고 니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제3자 아닌 것들을 반드시 외워달라. 45번 착오. 자, 중요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중기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9조. 2번 기망에 의해서 동기의 착오가 있죠. 그럼 일단 사기 취소할 수 있고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착오 취소도 가능하죠. 사기 취소도 가능하고 착오 취소도 가능합니다. 기망한 동기의 착오니까 유발된 동기의 착오란 말이에요. 따라서 중요 부분이라면 착오 취소도 가능합니다. 3번 대리인에 의한 계약에서 착오 유무는 누굴 기준? 대리인 기준하라고 116조 1항에 있죠. 대리행의 하자 의무는 대리인을 기준한다.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자, 갑의 진위가 X토지고 을이 이 X토지에 동의했다라는 말은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한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 봤던 오표시 무해, 즉 자연적 해석으로 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라고 나오면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구나. 착오 취소 못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가 뭘 증명해야 되죠? 중요 부분 증명해야 되죠. 중요 부분이 뭐예요?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착오가 없었다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중요 부분이죠. 이게 중요 부분의 판단 기준이잖아요. 결국 착오한 사람, 취소하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을 증명해야 된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2번. 46번 의사표시의 발생. 격제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를 발송한테 성립하죠. 격승발. 531조 격승발. 2번 미성년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했어요. 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이면서 수령 무능력자죠. 따라서 의사표시한 사람은 대항을 못하죠. 자, 의사표시자가 대항 못한다는 건 의사표시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죠. 그러니까 틀렸죠. 미성년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3번 111조 2항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3번이 옳은 질문이죠. 등기나 내용 증명이 아닌 보통 우편으로 발송했다면 반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달로 봐서는 안 되죠. 등기나 내용 증명은 도달로 봐야 되지만 보통 우편은 도달 아니라고 했습니다. 5번 의사표시가 도달했죠. 도달했으니 철회 못하죠. 철회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하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면 당연히 철회 못합니다.
47번 갑의 임의 대리는 갑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는 선임했다. 자, 임의 대리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죠. 자, 이때 병, 을이 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리고 갑의 대리인이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랬습니다. 2번 을이 병을 선임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3번 을이 사망하면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본인 사망이나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죠. 3번 틀렸고요. 4번 병은 갑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틀렸죠. 병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위권이 있으니까 병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병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번도 틀렸고요. 5번 만약에 갑의 지명에 따라 병을 선임했을 때는 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병이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고 그걸 을이 알고 있으면서 통제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죠. 자, 통제나 해임을 하지 않았죠. 그럼 뭐예요? 통제나 해임을 태만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죠. 병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면서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 이때 책임을 지는 거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하지 않았다면, 통지나 해임을 했다면 책임은 없죠. 근데 통지나 해임을 안 했으니까 결국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았다는 건 통지나 해임을 태만했다라는 뜻이요.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았다 이퀄 태만했다. 태만했으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태만했으니 책임이 있다. 옳은 거 1번. 48번 표현대리.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1번 대리권 수요 표시죠.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직하나 명칭 따위를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하거나 묵인했다면 이게 대형적인 뭐죠? 대리권 수요 표시죠. 틀렸죠, 1번.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직한 명칭의 사용, 승낙 또는 묵인. 전형적인 대리권 수요 표시고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부부간의 일상대리, 가사대리,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의 행위대리, 사자, 표현대리, 복대리 다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죠. 반대로 단순한 사실행위나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이건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니까 표현대리 적용해서는 안 되죠. 4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고요.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지요. 따라서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할 수 없다. 5번 표현대리 있어 상대방의 과실 여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계약 당시. 뭘 가지고?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그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냐?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계약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고요.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49번 취소. 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에게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아니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부터 3년입니다. 취소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를 전제로 하는 청구 또는 거절 속에는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판례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다.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에게 취소권이 있어요. 을이 다시 병에게 양도했어요.
상대방이 양도하는 건 법정 추인이 아니고요. 두 번째, 갑은 이때 누구에게 취소해야 돼요? 을에게 취소해야죠. 얘에게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취소권은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에게 해야지 직접 상대방이 특정 승계에게는 못하죠. 따라서 양수인 병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 을에게 취소 의사 표시를 해야 되겠죠. 옳은 질문이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원이 소멸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했죠. 자,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라고 했으니까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 맞겠죠. 5번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이 소멸하기 전에 해도 되죠. 원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 포기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죠. 다만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추인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하고 제한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서 추인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해도 괜찮죠. 되는 거 1번. 50번 부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뭘로 추정하죠?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죠. 2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해놨다. 갑이 을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임대가 됐을 때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요. 임대가 불가능해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이런 게 기한이죠. 자, 이때 기한은 언제 도래해요?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고요.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 도래죠.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기한 도래. 3번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하죠. 4번 기한부 행위의 당사자가 기한 도래 여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 의사한테 안 되죠. 기한 도래 효과는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조건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표시해야 되죠. 설령 조건 의사가 있긴 있으나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건 단순한 뭐에 불과하다? 동기에 불과하다. 판례죠. 조건을 붙일 의사가 있어서 표시까지 해야 조건부 행위가 됩니다. 표시하지 않는 한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다.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51번 물권의 객체, 물건이고요. 이렇게 하면 일권주의 및 그 예외를 물어본다 그랬어요. 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 토지, 건물과 지상권, 전세권이죠. 저당권의 객체,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틀렸죠.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 판물, 돼지 100마리, 뱀장어 100만 마리. 특정할 수 있죠. 뭘로? 장소, 종류, 수량 지정. 돼지, A 양돈장 100마리, 뱀장어, A 양만장 100만 마리. 이게 특정이죠. 그러면 양도 담보의 목적을 할 수 있다. 3번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다만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식재한 나무 이건 토지에 부합하죠. 그죠?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얘가 정당하게 나무를 식재했다.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췄다. 이때는 부합이 안 되겠죠. 3번 틀렸고요. 4번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만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가능하죠. 구분지상권 자체가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을 목적으로 하죠. 5번 토지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도의 경계죠. 다만 기수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다르면 현실 경계가 되는데 지금 5번 뭐라고 되죠? 기술적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다르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죠. 현실 경계가 아니라 지적조상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 옳은 거 2번. 52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 지위 뭐야 양도담보권자죠. 그 지위를 승계했으니 얘도 양도담보권자죠. 양도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잖아요. 따라서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건물에 대한 철거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담보권자는 건물 철거 처분권 같은 거 없습니다. 경매권은 있지만 철거 처분권은 없다. 자 합유지분 포기 법률행위죠. 부동산 합유지분 포기 등기해야 되죠. 따라서 그에 관한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나 부동산 합유지분 포기는 다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3번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권리는 소멸하지 않죠. 따라서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는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겠죠. 불법 말소된 등기는 권리 소멸의 추정이 깨진다 그랬죠. 4번 소유권 이전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 이거 법률 행위하고 똑같죠. 등기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 약정을 내용으로 한 화해조서는 이행 판결로 봐야 된다 그랬죠. 즉 형성 판결이 아니죠.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형성 판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공유물 분할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됐죠. 당연히 등기해야 되죠. 따라서 등기 없이 새로운 법률이 창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분할 판결만 등기를 요하지 않고요. 분할 협의나 분할 조정 성립 다 등기해야만 분할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53번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해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이거 양도하려면 매도인 동의가 필요하니까 양도가 제한되죠. 그 양도에는 매도인 이전 등기 청구의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이죠. 매도인의 승낙 동의를 요하죠. 그래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양도가 제한된다. 반면에 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는 취득시 완성 당시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죠. 그래서 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번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청구권 양도할 수 있고요.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한다고 그랬죠. 가등기에 가등기 그랬습니다. 3번 무효인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되어 있다.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은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상 약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탁자가 매도인한테 부탁을 해서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죠. 이게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죠. 매매 이건 유효죠. 반면에 약정과 등기는 무효죠. 명의상 약정과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3번 무효인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명의신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매매는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 이전 등기 청구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잖아요. 신탁자가 매수인이니까. 근데 이 신탁자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더라. 부동산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4번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 보존은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가등기는 추정력 없습니다. 5번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소급하지만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물권 변동 즉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본등기한테 발생합니다. 순위만 본등기의 순위만 소급한다 그랬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54번 등기 추정력. 자 일단
원인 절차 적법 추정하죠. 그 다음 저당권 추정되죠. 나가 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지면. 그죠?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관계. 이거는 추정이 안 되죠. 이거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관계는 추정이 안 되고요. 저당권 및 채권까지 추정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현재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되죠. 4번 보존 등기 명의자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면 보존 등기의 충력은 깨지죠. 토지 보존 등기 명의자가 사정받은 자가 다른 경우 이때도 보존 등기의 충력은 깨집니다. 5번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이 증명이 되면 추정력은 깨지죠.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 허문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 등등 이럴 때 추정력은 깨지죠.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5번 틀렸고요. 옳은 거 1번. 이렇게만 하면 다 맞춰주셔야 되죠. 55번 점유.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죠?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니까 건물이 만약에 각과 아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들이 부지를 점유하는 거죠. 설령 공유자 중 한 사람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겠죠. 악의 점유자가 과실치 못하면 대가를 보상해야 되죠. 다만 과실이 없이 수치 못했을 때는 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죠.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했거나 과실로 수치 못한 경우 이때 대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 못했을 때는 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197조 2항. 본권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재기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뀌죠. 4번 199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게 되면 하자도 승리하죠. 5번 208조.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본권에 기초한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에서는 안 되죠. 뭐 이렇게 조문 위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 55번 상린관계.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경계표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계표 설치 비용과 측량 비용 둘로 나누죠. 설치 비용은 반반 부담하고요.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부담하죠. 측량 비용, 면적 비례, 설치 비용 반반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상린관계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심지어 부동산 임차인에게도 적용되죠. 주의토지토행권은요. 현재 이용을 위해서 인정될 수 현재 용법에 따른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될 뿐 장차 이용사항까지 대비해서 미리 통행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이 됩니다. 4번 건물 지을 때 원칙적으로 경계표에서 반미터 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 경계표는요. 공유로 추정하죠. 분할이 금지가 되고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이 됩니다. 분할은 금지가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비용입니다. 1번 측량비용, 면적비례, 설치비용 반반. 또 3번도 중요하죠. 주의토지 소행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된다라는 거. 57번 부합 중에서 특히 부동산 A 부합이 중요하죠.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됩니다.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건물 증축처럼. 동산끼리의 부합도 인정되죠.
4번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 가치가 심하게 손상됐다. 이게 부합이죠. 다만 부합호나 가공은요. 소유자가 달라야 돼요. 갑소유 물건과 을소유 물건이 부합. 갑소유 물건과 을소유 물건이 혼화. 갑소유 물건에 을이 노력을 들여. 이게 부합호나 가공입니다. 따라서 동일인 소유 간의 부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할 필요가 없죠. 자, 5번 갑 건축주 얘가 이 5번에서 제3자입니다. 을 건축업자 얘가 매수인입니다. 병 건축자재상 얘가 매도인입니다. 건축자재상 매도인이요. 을에게 외상으로 공급하고요.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병에게 유보해놨어요. 건축자재를. 자, 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를 가지고 을이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이 갑소유 건물에 부합이 되었을 때 그래서 건축자재가 병소유 건축자재가 갑소유 건물에 부합이 됐죠. 이때 병은 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고요. 나누죠. 갑이 건축자재가 소유권이 병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선이 무과실일 때는 보상 청구를 못합니다. 그게 5번이죠. 매도인, 건축자재상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철근 시멘트가 건축주와 건축업자 사이에 체결된 건물 신축계약의 이행으로 건축주 소유 건물에 사용이 돼서 그 건축주 소유 건물에 부합이 되어버렸을 때 그 제3자 건축주가 철근 시멘트가 병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선이 무과실이라면 보상 청구 못한다. 여기 판례 문구죠.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58번 갑을병이 군중한 지분으로 X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3분의 1씩이겠죠. 갑과 을이 주택에 대한 지분을 상호 교환. 지분 상호 교환, 지분 처분이죠. 지분 처분은 자유가 있으니까 병의 동의 필요 없죠. 갑이 상속이 없이 사망하면 267조에서 뭐라 그랬어요? 갑의 지분은 을과 병에게 귀속이 되죠. 3번 을과 병의 합의로 X주택을 임대할 수 있나요? 있지요. 을과 병이 합의하면 전체 지분이 3분의 2잖아요. 그리고 임대는 관리잖아요. 공유물 관리는 과반수 지분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제3자는 정당한 임차인이고 따라서 갑은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X주택 안에서 제3자 명의로 무효등기가 돼 있다. 공유자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무효등기라면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갑이 을과 병의 협의 없이 X주택 전체를 독점하고 있더라. 이때 을이나 병은 독점 사용 금지는 청구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죠. 독점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자기 자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제3자가 무단 점유하면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독점하고 있을 때는 인도는 청구 못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59번 지상권. 자, 기업 분묘기지권이네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갑이. 자, 분묘는 갑 소유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땅을 팔았다. 갑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때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지급해야 되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죠. 1번 틀렸죠. 지료 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료 지급하는 것은 시효 취득이에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을 때는 지료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급해야 되지만 이렇게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있을 때는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아직 2년이 안 됐다면 양수인은 소멸 청구할 수 없죠. 디귿 땅과 건물을 모두 팔았는데 땅하고 건물을 모두 팔았는데 땅만 등기. 자, 이거 키워드를 기억하자 그랬죠. 땅과 건물을 모두 팔았는데 땅만 등기.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상권도 다른 법정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디귿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땅 건물을 모두 팔았는데 땅만 이전 등기.
우리가 건물 소유자 갖고 토지 소유자를 사이에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를 했다면 뭐예요 이거? 관습법상 법정사건 포기특약이죠.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딕을 리얼 두 가지가 되겠네요. 60번 전세권. 자, 1번 건물 일부 전세권자. 전부 경매 대가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는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랬죠. 2번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시권 등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이거 안 되죠.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사용식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 유효하지만 전세권자의 사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죠.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전세권 담보 제공할 수 있고 목적물 임대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죠. 물론 설정행위로 금지 약정할 수 있고요. 임대 전전세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는 불강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어쨌든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 전전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요. 목적물 인도 플러스 말소 서류 교부하고 전세금 반환이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죠. 317조.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 서류 교부와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은 뭐다? 동시행 관계다.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60번까지 풀어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빨리 푸는 훈련을 해달라.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는 거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푸는 훈련을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61번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